안녕하세요. 판매대리입니다. 미국 의대를 목표로 하는 11학년 학생들이 학부 지원을 이제 4, 5개월 정도 앞두고 있고, 지금 또 10학년 학생들도 내년 가을 지원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달려가는 시기입니다. 미국 의대 진학을 노리는 이제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통합 의대만큼이나 결정적인 선택이 바로 이제 미국 대학 프리메드 트랙 학부를 어디로 정하느냐 이것이죠. 상담을 제가 해보다 보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미국의 이제 상위권 탑스쿨에 가면 의대도 잘 갈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학부 선택과 전공 선택이 또 이제 미국 의대 합격 확률을 얼마나 좌우할지 그 실체를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보를 또 어디에서도 이제 제대로 얻을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데요. 뭐 네이버나 구글, 챗GPT나 제미나이를 아무리 검색해도 표면적인 일반론만 이제 반복되기 있고 국내 유학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이비리그를 가라 이런 식의 이제 근거 없는 추천에 그칩니다. 학부모님들이 이제 손에 쥘 수 있는 자료들이 결국은 미국 대학의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문구 수준이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한계를 정면으로 깨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최신 이제 미국 의대 합격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보고 의대 합격을 위해서 미국 대학 학부 4년 동안 반드시 쌓아야 될 학부 스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한국 유학생, F1 비자를 가진 한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스펙들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프리메드 대학은 어디이며 그 각 대학별로 장단점은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가장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미국 의대를 꿈꾸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후회 없는 학부 선택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영상의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최신 미국 의대 합격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제 미국 의대 입시의 냉정한 현실을 볼 거고요. 두 번째가 그래서 이제 가장 현명한 미국 대학 프리메드 선택 전략. 세 번째가 미국 의대 진학 목표로 하는 유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미국 프리메드 대학은 어떤 곳인들인지. 그리고 네 번째가 최적의 대학 합격부터 의대 진학까지 실전 준비 해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데이터는 미국 의과대학협회, AAMC, 그리고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ICE, 그리고 미국 국토안보부, 미국 시민권 이민서비스 공식 정책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US 뉴스, 월드 리포트, 아니면 이제 컬리지 팩추얼 같은 이제 공신력 있는 대학 평가 기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의대들이죠. 뭐 메이어 클리닉을 비롯해서 주요 학술 의료 기관들 공식 입학 정책, 그리고 각 추천 대학의 프리헬스 어드바이징 오피스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든 간에 이제 100%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입학 정책과 통계는 매년 미세하게 바뀔 수는 있지만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께서 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삼으신 게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할게요. 미국 의대 입시의 가장 최신 합격 데이터가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 F1 유학생 같은 경우에 한국 유학생이 마주하게 될 구조적인 장벽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대 입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학생들에게도 미국 내에서 가장 좁은 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F1 비자를 가진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그 문이 훨씬 더 좁고 또 훨씬 더 복잡한 구조 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단순히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국 이민법이라든가 의료법, 대학 행정 시스템, 그리고 입학 사정 제도라는 네 겹의 장벽을 동시에 뚫어야 하는 이제 종합 전략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에서는 최신 미국 의대 합격 통계가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 그리고 미국 의대가 실제로 요구하는 평가 요소의 구조, 그리고 왜 한국 유학생이 혼자 힘으로는 그 스펙을 만들 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최근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의과대학 협회죠. AAMC가 발표한 2025년, 2026년 사이클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도에 미국 의대에 지원한 전체 지원자가 54,699명이었고 이 중에서 최종 등록한 신입생은 23,440명이었습니다. 미국 전체 의대 재학생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해서 10만 723명을 기록했고요. 이것은 이제 미국 사회가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런 신호겠죠. 전체 지원자
대비해서 등록자 비율이 42.8% 수준인데 이 숫자만 보고 이제 안심하면 안 되고요. 미국 의대 입시가 합격자 한 명이 여러 의대에 이제 중복 합격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의대 한 곳을 기준으로 해서 환사나 평균 합격률은 4%에서 이제 많게는 7% 사이로 뚝 떨어집니다. 한국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의대 한 곳에 지원한 학생 100명 중에서 4명에서 7명 정도만 합격한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2025년, 2026년 데이터에 보면은 합격생들의 학부 학점이 이제 GPA 3.81 정도, 의대 이제 MCAT이죠. MCAT 시험은 528점 만점에 512점 정도고요. 입학 전에 누적 봉사활동, 메디컬 발런티어 시간이 학생 1인당 717시간에 달합니다. 한국 유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거는 미국 의대에 들어가는 이제 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발런티어, 봉사라든가 이제 공익, 뭐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이런 압도적인 시간을 누적해온 학생들인 거고, GPA 하나만 잘 받아서는 결코 합격선에 진입할 수 없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종별 합격자 분포, 그리고 이제 한국 유학생이 처한 카테고리 구조를 좀 볼 건데요. 먼저 인종별 통계를 볼게요.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계 지원자가 16,837명, 이 중에서 7,505명이 이제 최종 등록해서 44.6%의 등록률을 기록했습니다. 흑인이라든가 이제 아프리카계 이제 미국인 지원자가 6,167명, 히스패닉이 이제 6,921명이었고요. 한국계 학생이 속하는 이제 아시아계 그룹이 학업 성취도라든가 이제 정량 지표에서 전체 평균을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어요. 사실상 미국 의대 입시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인종 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이 통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요. F1 학생 비자를 가진 한국 유학생 같은 경우엔 아시아계 카테고리에 속하면서도 시민권자, 영주권자 풀이 아닌 별도의 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평가를 받습니다. 같은 한국계여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학생이 누리는 행정적, 법률적 이점을 F1 유학생은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이 별도 카테고리의 실제 숫자를 보면 2024년, 2025년 사이클에 보면 AAMC 통계에 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 유학생이죠. 1,852명이었고 최종 등록자는 293명이었습니다. 등록률이 이제 15.8%였는데 더 결정적인 사실은 이 카테고리 합격자들의 평균 GPA가 3.84 이상, MCAT 515점 이상이었습니다. MCAT 515점이라는 거는 이제 100분위로 환산하면은 상위 5에서 10%에 달하는 이제 극상위권 점수입니다. 미국 내국인 평균의 GPA가 3.81이고 MCAT이 512점에 비해서 한국 유학생들의 동일한 합격을 위해서 훨씬 더 압도적인 정량 지표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문제는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미국 의대 153개 중에서 유학생 지원을 공식적으로 받아주는 의대가 약 50개 정도로 이제 전체 30%밖에 안 됩니다. 그마저도 캐나다 국적자에게만 이제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해당 대학의 학부 졸업생으로 대상을 제한하거나 주립대인 경우에는 이제 그 주민 우선 인스테이트 선발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 유학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유학생을 차별 없이 평가하는 의대가 전체의 약 18%, 27개 정도 의대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26개가 사립대고요. 한국 유학생이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학교가 뭐 예를 들면 존스 홉킨스라든가 하버드라든가 듀크, 워싱턴, 와슈저 이런 정도, 컬럼비아, 유펜 정도 대학이 이제 막대한 자본, 연구 인프라를 갖춘 최상위권 엘리트 사립 의대로 극단적으로 압축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미국 의대가 학생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 평가 시스템의 두 축을 볼게요. 미국 의대 입시가 크게 두 축으로 움직이는데 첫 번째 축이 정량 평가, 즉 이제 숫자로 측정되는 지표죠. 학부 4년간의 누적 GPA, 오버럴 GPA하고 이제 뭐 바이올로지라든가 케미스트리라든가 피직스, 매스 이제 이 네 과목에 한정해서 별도로 산출되는 과학 사이언스 학점이죠. BCPM GPA 이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대 입학 시험 MCAT 섹션별 점수와 총점이 이런 것들에 해당되죠. 이 숫자들이 이제
이제 지원자가 의대의 살인적인 학업 강도를 버틸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1차 필터로 작동하고 있고, 이것을 넘지 못하는 원서는 이제 입학사정관이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두 번째 축이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 정성평가 요소예요. 이제 그 미국 의과대학협회 AAMC는 이제 모든 의대가 헐리스틱 리뷰, 이제 전인적 평가 방식을 채택하도록 공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경험이라든가 배경 아니면 의사로서의 자질 아니면 학업 수치를 하나의 유기적 조합으로 판단해서 학생이 그 의대의 설립 이념이라든가 다양한 목표 이런 것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학부모님들이 그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이 있는데 GPA 4.0 만점이죠. 사실 그리고 이제 MCAT 상위 1%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떨어지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정량 점수 숫자가 좀 부족한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명문 의대에 합격하는 사례가 매우 이제 자주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성적만 잘 받으면 된다. 이런 이제 공식이 미국 의대 입시에서는 절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요. 명문 사립 의대를 지원하는 이제 유학생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만점에 가까운 GPA라든가 이제 MCAT 515에서 520점대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량 지표만으로 이제 변별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동점자의 늪에 빠집니다. 이 동점자의 늪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가르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정성평가 요소예요. 이제 의대 사정관, 입학위원회는 에세이라든가 이제 그 레주메에 적힌 이제 의사 쉐도잉 시간이라든가 임상 봉사 경험이라든가 연구 경력을 한 줄씩 분해하면서 AAMC가 규정한 15가지의 핵심 역량이 그 활동에서 실제로 발현되었는지 이런 걸 검증합니다. 쉐도잉 시간의 총량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 유학생들에게 결정적인 사실이 또 있는데 미국 의대는 유학생 지원자에게 미국의 이제 의료 환경과 사회 문화에 대한 이제 완벽한 적응력을 매우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이 한국에서 방학 동안 쌓은 화려한 한국 병원 실습보다 오히려 미국 현지의 작은 병원, 개인 클리닉이라든가 커뮤니티 클리닉 이런 데에서 묵묵히 시간을 누적한 경험이 더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페이지에서 이제 미국 의대가 쉐도잉이라든가 그 임상 봉사, 연구, 리서치 이런 이제 정성평가 스펙을 필수로 요구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가장 거대하고 절망적인 병목에 부딪힙니다. F1 학생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국 이민법, 노동법, 그리고 보수적인 병원의 의료 법적인 규제에 갇히기 때문에 임상 경험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집행국 그리고 국토안보부 규정에 따르면 F1 유학생 비자 신분은 원칙적으로 캠퍼스 바깥에서 어떠한 형태의 일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학생이 외부 병원이나 대학 바깥의 병원이나 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임상 경험과 쉐도잉 그리고 인턴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연계 실습 허가 CPT 또는 이제 졸업 직후에 1년간의 실습 허가인 OPT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 CPT가 학생이 원한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연방 규정상 CPT는 해당 학생의 전공과 직접 연관돼야 되고 학교의 공식 커리큘럼에 통합된 필수 과정이어야 되고요. 대학 내 유학생 담당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I-20 서류의 승인 기록이 남아야지 비로소 이제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이콜로지라든가 이코노믹스라든가 인문학 같은 것들을 전공하는 유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서 병원에서 쉐도잉을 하려고 하면 유학생 담당관이 병원 업무가 너의 전공과 어떤 직접적 연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승인을 거절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위험한 함정이 있는데 일부 학생들이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 봉사니까 CPT가 필요 없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진정한 자원봉사가 공익적인 자선적 목적으로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수행하는 활동에 한정됩니다. 만약 병원에서 정규 직원이나 유급 간호사가 해야 될 업무, 뭐 예를 들면 이제 환자 안내, 혈압 측정, 보조, 서류 정리, 응급실 지원, 뭐 이런 업무를 유학생이 무급으로 수행한다면 이런 것들은 또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불법 묵음 노동으로 간주가 됩니다. 적발할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즉각 F1 비자를 박탈당하고 미국에서 추방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유학생은 순수한 관찰 외에는 어떠한 임상 활동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뭐 거의 살얼음판에 서 있는 셈이죠. 이제 그 CPT 문제를 천신만고에 만약에 이제 학생이 해결했다 하더라도 한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 단계에서 미국 의료 시스템의 특유의 이제 그 배타성이라든가 법적 방어벽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이제 의료 소송이 매우 이제 자주 발생하는 곳이고 환자 사생활 보호에 극도로 민감한 국가입니다. 뭐 메이오 클리닉을 비롯해서 미국 주요 병원이라든가 클리닉 시스템 대다수가 학생 쉐도잉이라든가 옵저버십 아니면 뭐 진료 관찰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의 접근을 아예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이 외국인을 뭐 차별한다기보다는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사 면허도 없는 외국인 학부생이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다루는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 병원이 거대한 법적인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거죠. 미국의 환자 개인정보보호법 히파는 이제 환자 동의 없이 무자격자가 진료를 참관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위반할 경우에 병원이 천문학적인 벌금과 소송에 휘말립니다. 또 이제 외국 국적 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국 내에서 신원조회 시스템에서 이제 과거 이력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고 의료 사고 발생 시 병원을 보호해주는 의료 책임보험의 적용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행정적인 리스크하고 이제 보험 공백을 무릅쓰고 유학생 한 명에게 쉐도잉 자리를 내어줄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완벽한 딜레마 속에서 일부 유학생들은 여름방학 동안 이제 한국으로 귀국해서 뭐 이제 아버지 지인의 병원이라든가 해외 의료기관에서 쉐도잉을 쌓으려고 이런 차선책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AAMC와 미국 의대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경계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의대는 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독특한 건강보험 시스템 속에서 학생이 환자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인터랙션 하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 통제되지 않는 환경이나 개발도상국에서의 단기 의료 봉사가 훈련받지 않은 학생이 권한 밖의 의료 행위를 했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의대 입학위원회에서는 지원자의 윤리적인 의식 부재다, 전문성 결여로 비춰진 합격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장벽을 종합하면 결론은 명확한데 F1 비자를 가진 한국 유학생은 개인의 성실함이나 수백 통의 이제 콜드 이메일만으로는 이런 삼중 방어벽을 결코 뚫을 수 없고요. 미국 의대가 요구하는 정성 평가 스펙을 결국은 쌓으려면 학생 개인의 신분적인 핸디캡을 덮어주고 법적인 책임을 대신 감당해주고 또 이제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는 거대하고 강력한 내가 재학 중인 대학의 보호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학생이 외부 병원을 갈 때 신원 불분명한 외국인이 아니라 명문 대학의 우산 아래 보호받는 내부 구성원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게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미국 대학 진학을 결정하실 때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이 대학이 뭐 US 뉴스 월드 리포트 랭킹 몇이냐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고요. 이 대학이 학생의 F1, 유학생이라는 신분의 약점을 행정적으로 무력화해줄 프리메드 트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돼야 됩니다. 한국 유학생의 의대 진학을 가능하게 만드는 프리메드 인프라가 세 가지 결정적인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는데 첫 번째가 유학생 맞춤형 CPT 연계 교과목이에요. 학생이 이제 합법적으로 외부 병원이라든가 연구소에서 활동하려면 그 활동이 공식 학위 커리큘럼의 일부이거나 학점이 부여되는 교과목과 연동이 돼야 됩니다. 이런 행정적인 융통성이 이제 없는 경직된 대학에 진학을 한 유학생은 병원 면접에 합격을 하고도 CPT 거절로 기회를 잃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캠퍼스 내부에 또는 이제 대학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수준의 이제 대형 부속 학술 의료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제 대학 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든가 이제 그 듀크 대학병원
펜실베니아 대학 부속 페럴만 병원, 뭐 워싱턴 세인트루이스 병원 이런 것들이 예를 들 수 있는 거고요. 학생이 다니는 대학의 부속 병원으로 진입을 할 때는 대학은 학생에게 힙합 준수 교육, 그리고 환자 프라이버시 훈련, 신원조회 대행, 학생 책임보험까지 일괄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병원의 법적인, 행정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소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직속 부속 병원이 없거나 외진 소도시에 위치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들에 진학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펙을 쌓을 기회 자체가 구조적으로 아예 없어지죠. 세 번째가 대학 내에 강력한 프리헬스 위원회 추천서 시스템입니다. 위원회 추천서가 유학생의 신분적인 약점을 강점으로 뒤집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학생이 F1 학생 비자라는 악조건하고 뭐 언어적인 한계를 뚫고 얼마나 치열하게 임상 활동과 연구를 누적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 어드바이저가 객관적으로 권위 있는 목소리로 대학 명의로 보증해주는 변호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런 밀착 시스템을 갖춘 명문 사립대 출신 지원자들이 의대 합격률이 거의 75에서 80, 90%까지 달하고 있고 전국 평균을 압도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순서에서 이제 그 미국 의대 입시에 냉정한 현실 그리고 한국 유학생이 마주하는 구조적인 장벽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순서에서는 그러면 어떤 학부 대학을 선택해야 이런 장벽을 가장 효과적으로 넘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학부모님들이 가장 흔하게 생각하시는 잘못 생각하시는 명문대 진학의 치명적인 함정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 한국 유학생의 의대 합격 확률을 극대화하는 학부 대학 선택의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데이터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순서에서는 미국 의대 입시의 냉정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유학생은 미국 내국인과 완전히 다른 농장에서 그것도 이제 미국 전체 의대의 약 18%에 해당하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압도적인 정량 지표와 정성 스펙을 모두 갖춰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혹한 리그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학부 진학 단계에서 한국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던지시는 질문은 예외 없이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아이비리그입니까? 뭐 UCLA라든가 뭐 UC 버클리 같은 명문 주립대입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큰 함정을 품고 있는데요. 미국 의대 입학 사정관들이 지원자를 평가할 때 대학 학부의 이름값은 부차적인 요소인 거고요. 훨씬 더 결정적인 것은 그 학부에서 어떤 GPA 학점을 받았고 어떤 임상과 이제 어떤 연구 경험을 누적했고 누구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순서에서는 이런 두 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가 무조건 명문대나 대형 주립대를 선택했을 때 한국 유학생들에게 어떤 치명적인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유학생의 의대 진학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진짜로 따져봐야 될 대학 선택의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이 무엇인지를 데이터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문대 진학의 가장 첫 번째 큰 함정은 학점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될 이제 결정적인 사실인데 미국 의대 입시에서 절대적인 1차 평가 기준이 학부 학점 GPA죠. 2025년, 2026년 사이클에서 미국 의대 합격자들의 평균 GPA가 3.81, 중앙값이 3.87이었습니다. 학부 4년 내내 거의 모든 과목에서 A나 A- 이상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이제 의대 입시의 1차 컷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고 GPA가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다른 스펙이 아무리 훌륭해도 입학사정관이 원서를 열어보지 않고 자동 탈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선망하시는 미국 명문대 중에서 상당수가 매우 아주 이제 엄격한 상대평가와 학점 디플레이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2024년, 2025년 그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존 서키스라든가 이제 프린스턴 같은 경우에 학점 디플레이션 위험도가 가장 높은 하위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MIT라든가 보스턴 유니버시티, BU도 같은 위험군에 속합니다. 이런 대학들의 이제 뭐 제너럴 케미스트리, 올가닉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 피직스 같은 프리메드 필수, 기초 과학, 사이언스 과목 같은 경우엔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설계된 위드아웃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 도태 코스라고 할 수 있는데 종영 곡선 위에서 상위 10에서 15%만이 A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통제가 되고요. 존 서키스의 학생의 증언을 보면 그 가혹함이 더 생생한데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존스 홉킨스에서 이제 프리메드로 시작한 학생 중에 3분의 2가 중간에 의대 진학을 포기했고, 프리메드 수업의 이제 평균 점수가 B- 수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은 미국 102개 대학교 학생 15,442명을 추적했는데요. 이제 대학 입학 시 프리메드를 희망했던 학생들 중에서 한 16.5%만이 의대 지원에 필요한 모든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했습니다. 미국 내국인 기준으로도 이제 학생의 80% 이상이 중도 탈락하는 게 현실인 거고요. 이런 가혹한 환경이 F1 학생 비자, 한국 유학생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상상해 보면 끔찍하죠. 영어라는 언어적인 한계, 그리고 이제 미국 학업 문화의 적응, 이런 이중고를 안고 있는데, 미국 전역에서 모이던 최상위 영재들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상대평가 곡선 위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대 입학사정관이 대학 간의 학점 부여 방식 차이를 어느 정도 보정해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보정 폭이 학생들이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게 다수 입시 전문가들의 일치된 그 분석입니다. 그래서 입시 전문가들이 자주 인용하는 표현이 이런 게 있는데 프린스턴이나 MIT에서 받은 GPA 3.35보다 학점 곡선이 관대한 덜 유명한 중위권 대학에서 받은 GPA 3.95가 의대 입시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게 아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한 무기다. 이 한 문장이 명문대 진학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의 두 번째 함정이 이제 학생의 익명화 문제라는 게 있어요. 명성만 쫓아서 학생이 이제 UCLA라든가 UC 버클리,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라든가 USC라든가 이런 초대형 주립대에 진학을 하면 또 거대한 장벽을 만나는데 AAMC 데이터를 보면 의대 지원자 최다 배출 학부가 UCLA가 1199명, UT 오스틴이 965명, 그다음에 UF,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가 872명,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 863명, 이렇게 모두 초대형 주립대들입니다. 지원자가 가장 많은 곳이 곧 경쟁이 가장 극심하고 학생 한 명당 행정적인 관심은 가장 적은 곳이라는 역설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런 대학의 기초 사이언스 필수 강의가 수백 명이 모이는 대형 강의 형식이기 때문에 교수가 학생 얼굴이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학생은 출석부 아이디 번호로만 존재합니다. 이런 익명성이 의대 입시에서 치명적인 이유가 이 추천서 때문에 그래요. 의대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이 학생이 A를 받았다는 건 건조한 사실이 아니라 학생의 통찰력과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개인화된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군중에 파묻힌 대형 대학에서 1대1 상호작용이 교수님하고 이제 자체가 부족하고 영어가 또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 PR에 소극적인 한국 유학생들이 교수 눈에 띄지 못하고 4년 내내를 보낼 시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연구, 리서치 기회마저 수천 명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주립대 진학이 한국 유학생들을 무한 경쟁에 정부를 던져넣는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명문대 진학의 세 번째 함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모르시는데 입시에서는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에요. 명문대 프리메드 커뮤니티가 극도로 경쟁적인 분위기로 형성됩니다. 같은 반 친구가 각고지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노트를 숨기고 스터디 그룹을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구조적인 문제가 대학의 프리랜서 어드바이징 오피스, 이게 의대 진학 지도 사무실이 학생의 조력자가 아니라 자기네 학교, 대학의 합격률 통계를 방어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명문대가 자기네 학교, 이제 의대 합격률의 80에서 90%라는 홍보 통계를 지키기 위해서 GPA라든가 MCAT이 아쉬운 학생의 이제 지원 자체를 만류하거나 대학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이제 레딧에서 프리메드 같은 데 이제 어드바이저가 너의 GPA로는 무리다 이렇게 지원 포기를 종용한 사례 보고가 끝없이 올라오고 있고요. 한국 유학생은 여기에서 더 불리한데 시민권자 대비해서 합격률이 낮다는 이유 때문에 국제 학생은 어차피 어려우니까 다른 진로를 찾아봐라. 이런 폄하 조언이 정말 많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AAMC의 공식 블로그에도 비시민권자 출신 의사가 어드바이저에게 국제학생은 미국 의대 가지 마라 이런 조언까지 받았다는 회고가 실려 있습니다. 이 게이트키핑의 가장 치명적인 형태가 학교의 이제 위원회 추천서, 커뮤니티 레터의 비밀 등급화 시스템이에요. 일부 탑10 명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내부 평가에서 이제 등급을 매겨서 의대에 송부합니다. 학생이 이제 이 시스템 존재 자체를 모른 채 평범한 등급의 추천서를 받아들고 모든 의대 서류를 이제 에서 탈락하는 비극을 발생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명문대를 무조건 선택한 한국 유학생들은 이제 GPA 디플레이션으로 이제 무너지고 군중 속의 익명화에 시달리고 어드바이저 게이트키핑 때문에 추천서에서 낮은 등급으로 매겨지는 사중고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프리메드 80% 이상이 중도 탈락하는 환경에서 유학생이 이 사중고를 뚫어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한국 유학생의 의대 진학 확률을 극대화하는 이제 미국 대학 선택의 5가지 핵심 전략을 볼게요. 이 5가지가 독립 항목이 아니라 하나로 결합될 때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모두 갖춘 대학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GPA 관리에 유리한 학점 인플레이션 성향의 대학을 찾아야 되고요. 높은 GPA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평가로 학생을 쥐어짜는 디플레이션 대학을 피하고 학점이 관대한 인플레이션 대학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뭐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명문대가 이제 하버드, 브라운, 스탠포드, 예일 이런 곳이 있고 뭐 라이스라든가 텍사스에 아니면 이제 와슈가 있고 밴더빌트 이런 곳들이 유연합니다. 그다음에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커리큘럼 개방형 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 교양 부담 없이 관심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거죠. 라이스는 또 협력적인 분위기하고 낮은 디플레이션 때문에 유학생 GPA 사수에 적합하고요. 아이비리그가 아니어도 밴더빌트나 와츄라든가 라이스, 킹스 웨스턴 이런 이제 사립 중규모 대학 같은 경우에 교수의 이제 학생 비율이 낮기 때문에 GPA 3.8 이상 사수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핵심 원칙은 이건데 어려운 대학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낮은 학점을 받는 것보다 덜 유명한 대학에서 높은 학점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의대 서류, 컷오프를 통과하는 게 훨씬 안전한 1차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대도시 의료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어야 됩니다. 미국 의대 입학사정관이 환자 대면 돌봄, PCE 같은 경우 의사 쉐도잉, 임상 봉사 이런 이제 교실, 대학 바깥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지원자의 공감 능력이라든가 헌신을 평가하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1 학생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자 규정, 그다음에 외부 병원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우선 정책에 막혀서 임상 접근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이런 한계를 넘었으려면 의료 인프라가 촘촘하게 밀집된 대도시에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텍사스의 라이스 대학 같은 경우에 세계 최대 의료 복합단지 텍사스 메디컬 센터가 캠퍼스 바로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앤더슨 캔서 센터도 이제 베일러 의대에서 학기 중에서 이제 손쉽게 연구 임상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이 밀집돼 있어서 뭐 하버드, BU, 보스턴 유니버시티, 놀스이스턴 이런 학부생들이 쉐도잉이라든가 EMT 아니면 임상 인턴십을 풍부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클리블랜드의 그 케이스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클리블랜드 클리닉,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호스피탈이 캠퍼스와 사실상 통합되어서 학부 단계부터 최상위 연구, 임상 연구, 쉐도잉도 가능하고요. 대도시 대학의 또 한 가지 장점이 대형 병원 이외에 무료 진료소라든가 호스피스 아니면 위기 상담센터 같이 비영리 시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시설이 규제가 덜 엄격해서 유학생도 시민권 제한 없이 환자 대면 임상 경험을 쌓기에 아주 용이하다는 거죠. 반면에 뭐 시골 그 외곽에 있는 이제 리버럴 아츠 컬리지라든가 아니면 인구가 적은 도시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엔 GPA는 잘 받더라도 임상 스펙 구축에 실패하는 이제 비극을 낳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이제 프리메드 어드바이징 시스템이 그 대학에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고 유학생에게 1대1 맞춤 상담이라든가 커리큘럼 변경 유연성이 얼마나 잘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하버드, 존스 홉킨스, 에모리, 컬럼비아, 놀스웨스턴 이런 명문 의대들은 학부에 프리 헬스 커뮤니티가 있으면 이제 개별 교수 추천서보다 위원회 추천서를 강력히 선호하거나 요구합니다. 위원회 추천서가 이제 학생의 학업이라든가 과외 활동, 그리고 이제 교수 평가를 종합해서 의사 역량을 대학 이름으로 보증하는 문서인데요. 유학생이 반드시 이제 확인할 질문이 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프리헬스 어드바이저가 이제 국제 학생들에게
편견이 없고 이해도가 깊은가 이런 것들입니다. 배타적인 또 어드바이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제 학생들에 대한 합격률이 낮다는 이유로 추천서 발급을 꺼릴 수도 있는데 우수한 위원회는 비자 문제와 해외 성장 경험을 글로벌 의료 역량의 경험으로 이제 강점으로 승화시켜서 추천서도 써줍니다. 두 번째, 위원회 추천서를 받기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있느냐? 뭐 세터널, 포드엠, 존스 홉킨스 같은 대학들은 이제 모의 지원서, 이제 그리고 1대1 세션 인터뷰 일정을 명확하게 안내해 주고요. 반면에 노스웨스턴이나 UIC 같은 이제 일부 대형 대학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 추천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대학 평가 없이 서류만 모아보내는 이제 레터 패킷, 패킷만 제공하기 때문에 진학 전에 반드시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1대1 커리큘럼 커스터마이징 능력이 있느냐인데요. F1 유학생들에게는 이제 비자 유지를 위해서 매 학기마다 풀타임 학점도 채워야 되고 전공 수강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프리메드 어드바이저가 전공 지도 교수라든가 국제학생처하고 소통하면서 커리큘럼을 유연하게 조정해서 저는 이제 1대1 밀착 시스템을 갖춘 대학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학부 캠퍼스 내에 자대, 의과대학과 이제 대형 부속병원이 있느냐입니다. 단순한 거리 이제 편리성을 넘어서 임상 시간 확보의 성패를 가르고 이제 비자 문제를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또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캠퍼스 밖에 외부 병원에서 무급 쉐도잉을 할 때조차도 CPT 허가가 필요하고 외부 병원은 또 법적 책임 때문에 국제학생 수용 불가 정책을 고수하죠. 그런데 이제 캠퍼스 대학 내 환경이 이제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F1 학생도 이민국 규정상 주당 20시간 이내에서 대학 내 활동에는 별도 CPT 없이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서 비자 족쇄를 풀어주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대와 통합된 학부 캠퍼스 같은 경우에 학부생들에게 또 의대 교수 연구실 합류 기회도 풍부하게 열어주기도 하고 스탠포드의 이제 학부생 전용 쉐도잉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듀크나 존스홉킨스나 와슈나 에머리나 벤더빌트, 케이스 웨스터 이런 대학들 모두가 의대와 대형 부속 병원이 학부 캠퍼스에 완벽하게 맞닿아 있어서 도보 5분 거리에서 임상 연구 그리고 쉐도잉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학 내에 이제 의대나 부속 병원이 없는 대학에 진학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엔 외부 병원 문턱을 매번 두드리면서 국제학생은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을 듣게 됩니다. 같은 의대를 목표로 해도 학부 선택 하나가 4년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대목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전략은 그 대학이 유학생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입니다. CPT가 이제 미국 이민국 규정에 따라서 학생 전공 커리큘럼에 필수적이거나 학점이 부여되는 과정에 한해서만 발급되는 엄격한 제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수적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바이올로지 전공 졸업 요건에 병원 쉐도잉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PT에 서명할 수 없다. 이렇게 기회를 차단해버리기도 하고 학생이 병원 면접에 쉐도잉 면접에 합격하고도 활동을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유학생 지원에 적극적인 대학들은 이런 제약을 우회하는 두 가지 시스템을 갖추는데 첫 번째가 지역 병원과의 MOU, MOU를 체결하는 경우죠. 대학이 강력한 MOU를 맺고 있으면 유학생 개인이 뚫기 힘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전용이라는 장벽을 대학 공식 보증으로 허물 수 있고요. 케이스 웨스턴의 하고 이제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학부생 우선 배정 MOU, 뭐 라이스하고 텍사스 메디컬 센터 협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두 번째가 강력한 재학생처입니다. 우수한 국제학생처 같은 경우에 단순히 비자 서류만 처리하지 않고 비자 갱신이라든가 OPT 신청이라든가 추천서 지원, 의대 진학 후에 비자 스폰서십 협상까지도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컨시어지 역할도 합니다. 학부 선택 전에 국제학생처 규모하고 유학생 의대 진학 지원 자체의 사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오늘 영상의 세 번째 순서로 갈게요. 이번 섹션에서는 미국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한국 유학생 출신의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판매드 랩이 가장 추천해드리는 프리메드 대학 그리고 이제 그 학교들의 장단점을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금부터 판매드랩이 추천하는 6개 프리메드 대학은 그냥 단순한 감이나 명성 이런 것들 랭킹 이런 게 아니라 앞서 짚어드렸던 5가지 선정 전략을
미국 중상위권 30개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대학만 추려낸 결과입니다. 다섯 가지 기준을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학점 인플레이션 성향의 대학, 둘째, 대도시 의료 인프라가 있는 대학, 세 번째, 프리메드 프로그램하고 1대1 어드바이징 위원회 추천서가 있는 대학, 그다음에 넷째, 대학 내 의대라고 대학 부속 병원이 있는 대학,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CPT라든가 MOU 같은 유학생 행정 지원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 대학. 이 다섯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거나 거의 충족하는 대학만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명백히 정반대인 대학은 다 뺐고요. 이제 한국 유학생 의대 지원에 가장 최적화된 여섯 개 대학을 입학 선발 난이도가 높은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마다 다섯 가지 기준이 장단점을 균등하게 단점도 미화 없이 솔직하게 짚어드렸으니까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선택이 단점만이 아니라 단점도 직시하고 감내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 대학은 이제 그 밴더빌트 대학입니다. 이제 그 학부 합격률 5.1%.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기준에서 모두 이제 가장 고른 균형을 보여준 2위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학점 인플레이션 장점이 강의 평균 B 플러스로 이제 GPA 3.85 사수에 우호적이고요. 약 7천 명 정도의 사립 중규모이기 때문에 위더 클래스도 이제 100명 이하의 클래스가 많아서 교수 1대1 접근성도 좋다. 그리고 근데 이제 단점은 5.1%의 합격률, 그 영재 풀 경쟁과 교양, 글쓰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리트 장학금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한정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대도시 의료 인프라를 보면은 장점이 밴더빌트가 있는 이제 내슈빌이라는 곳이 미국 의료 산업 최대 거점으로 이제 HCA 헬스케어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차량 의존 도시이기 때문에 차량이 없는 유학생의 외부 시설, 이제 접근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가 대학 내 이제 어드바이징 시스템의 장점은 헬스 이제 프로페셔널 어드바이징 오피스가 학년별로 마일스톤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고 대학 환경을 의대에 적극 변환하는 점이고 단점은 한국 유학생 풀이 작기 때문에 한국어 멘토십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 보면은 이제 캠퍼스 내 의대 부속 병원이 1위 선정 핵심입니다. 이제 장점이 밴더빌트 의대가 학부 캠퍼스 도보에서 5분에서 10분 거리 내에 이제 있기 때문에 외부 병원의 시민권자 우선 정책이라든가 CPT 부담을 통째로 우회할 수 있어요. 단점은 이제 그 발런티어 봉사 자리가 정기 등록제라서 영어에 미숙한 1학년이 인기 자리를 놓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F1 행정 유연성의 장점이 보면 이제 효율적이고 학부 조교, 그다음에 이제 환자 봉사가 온 캠퍼스 엠플로이먼트로 운영되기 때문에 CPT 없이도 이제 임상 시간 누적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단점은 뭐 듀크라든가 이제 와슈 같은 곳 대비해서 학과별 우회 학점 코스가 폭넓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리해보면 밴더빌트는 학습 환경 우호성이라든가 캠퍼스 직결 의료 인프라가 가장 중요시하는 한국 유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점은 한국 커뮤니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릭 라이프 중심의 학부 문화가 사전 적응 점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대학은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 대학입니다. 듀크 유니버시티. 학부 합격률이 약 5에서 6% 정도로 이제 밴더빌트하고 비슷한 최상위 난이도이고 학점 인플레이션, 캠퍼스 내 의대 F1 인식 세 과목에서 이제 총 30개 대학 중에서 최상위입니다. 첫째, 학점 인플레이션의 장점을 보면 강의 평균이 B 플러스에서 A 마이너스 수준으로 이제 위더 과목들 같은 경우에도 B 플러스 평균이라서 GPA 3.85 사수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곳입니다. 단점은 인플레이션 평판이 입학 사정관한테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GPA 4.0이 절대 기준이 아니고 이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전공만 0.2에서 0.3 정도 추가 디플레이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대도시 의료 인프라의 장점을 보면 이 더럼이라는 곳이 미국 동남부의 최대 R&D 클러스터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이오테크라든가 제약 인턴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점은 인구가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메가시티급에 대비해서는 임상시설 다양성이 좀 부족합니다. 세 번째가 어드바이징을 보면 이제 장점은 듀크가 F1 유학생의 공식 인식이 미국 최강입니다. 그래서 F1 닥터 멘토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추천하고 있고요. 단점은 1대1 면담이 학기당 1, 2회로 제한적이라는 거,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번째가 대학 내 의대 부속병원, 이게 이제 그 듀크 대학병원이 학부 캠퍼스로 도보 5분 거리 직결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반 의대 지원자가 84.4%가 미국 의대에 다 합격했습니다. 단점은 자교 의대 합격률이 1.43%밖에 안 된다. 국제 학생은 0.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교 진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의대 분산 지원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F1 행정 유연성의 장점을 보면 학과별 CPT 학점 파이프라인하고 학교 주관 듀크 인게이지 글로벌 버건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 그다음에 단점은 비공학 전공은 우회로가 필요하고 더러 외에 이제 임상 거점이 제한적이라는 거고요. 정리하면 듀크가 이제 학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캠퍼스 내 의대, 그다음에 F1 인식에서 30개 대학 중에서 최상위고 단점은 중소도시 인프라 부족이 있고요. 바이오메디칼 전공에 예외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대학은 뉴욕 맨하튼의 NYU입니다. 학부 합격률이 2024년 8% 정도, 대도시 의료 인프라가 있고, 그다음에 캠퍼스 내 의대도 있고, F1 행정 대항목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첫째, 학부 인플레이션의 장점은 이제 도심 사립 중에서 디플레이션이 심하지 않고 평균 B 플러스이기 때문에 GPA 3.85 사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점은 학부 풀이 2만 8천 명 규모이기 때문에 위도 과목이 이제 200명 이상, 그다음에 교수 1대1 접근성이 약하고요. 맨하탄은 도심의 유혹이라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대도시 의료 인프라의 장점을 보면 학부 캠퍼스 도보 15분에 이제 NYU 랭건 TC 그 병원하고 지하철 30분 내에 벨비 마운틴 사이나이, 그다음에 MSK라든가 레녹스, 그 이민자 클리닉 같은 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의료 소외계층 차별화 스토리를 무한히 누적할 수 있다는 거가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제 인기 자리 경쟁과 그 이제 일부 지역이 야간 안전 우려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어드바이징의 장점을 보면 한국 유학생 자치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고요. 한국어 멘토십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 풀이 너무 커서 1대1 면담이 제한적이라는 게 단점입니다. 네 번째는 캠퍼스 내 이제 의대의 장점인데 이제 NYU 그로스만 의대가 2018년 미국 최초 학비 100% 무료화로 이제 NYU 의대에 합격을 하게 되면 연 6만 달러의 학비가 4년간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 NYU 의대 합격률이 2.4%이기 때문에 역시 다른 의대로 분산 지원을 한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F1 행정의 장점을 보면 국제학생 비율이 이제 학부에서 약 2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인프라가 미국 사립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4년 누적으로 약 36만 달러의 자기 부담이 학자금 대출 불가 상태에서 가장 무거운 재정 변수가 있다는 거. 정리하면 NYU 같은 경우에 세 항목에서 최강인데 4년간 36만 달러라는 재정 부담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그 핵심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네 번째 대학은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USC입니다. 학부 합격률이 2024년 9.9%, 그다음에 다섯 기준 균형이고 한국어 멘토십에서 압도적인 이제 강점이 있습니다. 첫째, 학점 인플레이션의 장점은 디플레이션이 심하지 않고 협력적인 학풍의 분위기입니다. 단점은 이제 프리메드 풀이 너무 커서 봉사, 자리 같은 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부유층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둘째, 대도시 의료 인프라의 장점은 이제 LA 이제 메가시티의 캣 메디슨 시스템하고 USC 메디컬 센터가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임상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유니버시티 파크하고 어, 사우스 센트럴 LA가 이제 인접해서 야간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어드바이징의 장점은 LA의 이제 코리아타운 회원 의사 1,500명 이상이 학부생 멘토링하고 카사로 이제 1학년부터 한국어 시도잉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한국 유학생 전담 어드바이저가 없고요. 1대1 면담이 제한됩니다. 네 번째가 캠퍼스 내 의대의 장점이
핵 의대 자교 합격자 GPA 3.72, MCAT 515이기 때문에 탑 의대 대비해서 낮기 때문에 자교 진학이 현실적이라는 점이고요. 단점은 택 의대가 모의 하이츠 거리로 셔틀 30분 이내 거리라는 점이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F1 행정의 부담, 장점이 사립 명문 표준 행정하고 LA 그 봉사 자동 학점화, 그다음에 단점이 4년간 약 36만 달러의 자기 부담이 가장 무거운 재정 변수입니다. 정리하면 USC 같은 경우에는 LA 한국 커뮤니티하고 한국계 의사 멘토십 을 중요시하는 학생들에게 NYU와 이제 양강의 축이고 캣 분류와 함께 36만 달러 부담이 핵심 변수가 됩니다. 다섯 번째 대학은 이제 미주리에 있는 세인트루이스, 이제 와슈입니다. 그래서 학부 합격률이 2024년 약 12%고 다섯 기준 균형이고 GPA 인플레이션하고 F1 행정에서 듀크 수준의 양강 구도입니다. 첫 번째 학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의 장점은 와슈 고유의 그 PLT에 대한 제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선배 소그룹 리더가 위도 과목을 함께 풀어주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협력 학풍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GPA 3.85 사수가 30개 대학 중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학부 입학이 12% 정도로 까다롭고 바이오메디컬 전공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메드 병행 시에 부담이 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도시 의료 인프라의 장점이 메가시티는 아닌데 이제 먼즈 주이시 호스피탈이라든가 그 시트먼 센터가 있어서 이제 자교 거점이라서 임상 인프라가 이제 메가시티 수준 못지 않습니다. 단점은 다양성이 작고 일부 치안이 우려가 된다는 점이고요. 네 번째가 어드바이징의 장점을 보면 와슈의 어드바이징이 미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4년 로드맵을 신입생부터 설계하고 F1 행정이라든가 의대 진학을 통합 컨설팅을 해줍니다. 근데 단점은 한국 유학생 동문풀이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다. 네 번째가 이제 캠퍼스 내 의대가 있는데 장점이 이제 와슈 의대가 자교에 있고 학부 캠퍼스하고 말씀드렸던 이제 반주 주이시 병원 사이에 무료 셔틀 상시가 운영됩니다. 캠퍼스 분리를 완전히 보완했다는 거고요. 단점은 자교 의대 합격률이 2.27%밖에 안 된다는 거. 다섯 번째, 그다음에 F1 행정의 장점을 보면 와슈가 F1 CPT를 가장 유연하게 지원해서 캠퍼스 밖의 활동을 정규 확정화한다는 거고요. 단점은 세인트루이스 OPT 일자리가 작고 4년에 약 36만 달러 정도의 부담이 핵심 변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와슈는 다섯 기준 균형의 최상위 학교로 GPA 인플레이션이라든가 F1 행정이 특히 강한데 학습 환경을 중요시하는 학생들에게 듀크와 함께 추천해 줄 수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 여섯 번째 마지막 대학은 이제 그 오하이오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입니다. 학부 합격률이 2024년 약 30% 정도가 되고요. 사립 명문 중에서 진입이 우호적인 거고, 유니버시티 서클 4개, 메디컬 이제 클러스터 직결이 결정적인 강점입니다. 첫 번째 학점 인플레이션의 장점은 이제 약 5,800명 사립 중규모 친화 학풍의 이제 자교 의대 합격자 평균 GPA 3.8로 탑 의대 대비해서 낮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학부 30% 이상이 프리메드이기 때문에 듀크나 와슈, 밴더빌트만큼은 인플레이션은 아니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대도시 의료 인프라의 장점이 유니버시티 서클에서 미국 탑2 클리블랜드 클리닉 포함해서 4개 메디컬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어서 듀크나 와슈 단일 직결을 넘는 클러스터 환경이라는 점이고 단점은 이스트 클리블랜드 이제 치안 우려가 있어요. 메가시티 대비해서는 좀 작다는 거. 세 번째가 어드바이징의 장점을 보면 프리에스 어드바이징 오피스가 PPSP 8년 이게 미국 케이스 웨스턴의 이제 그 통합 의대죠. 이제 BSMD 트랙 전담 어드바이징이고 단점은 한국 유학생 전담 부재라든가 이제 풀이 작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캠퍼스 내 의대의 장점이 이제 케이스 의대가 미국의 이제 탑 20 안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F1 행정의 장점이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학부 인턴십이 학교 주관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연구 누적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한국 커뮤니티가 작고 겨울이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케이스 웨스턴은 압도적인 최상위급 제 합격률 30%의 진입 매력을 갖춘 대학인데 또 이제 메디컬 클러스터를 중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는 한국 F1 유학생의 의대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미국의 프리메드 대학 6개를 선발 난이도 순으로 소개해 드렸어요. 다시 정리하면 1위가 밴더빌트, 2위가 듀크, 3위가 NYU, 4위가 USC, 5위가 와슈, 6위가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입니다. 이 6개 대학은 이제 두 번째 순서에서 짚어드린 것처럼 5가지 선정 전략, 학점 인플레이션, 대도시 의료 인프라, 1대1 어드바이징하고 이제 위원회, 커뮤니티 레터, 위원회 추천서죠. 그다음에 캠퍼스 내 의대에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F1 행정 유연성에 가장 적합하게 부합되는 대학들로 엄선됐습니다. 다만 이제 대학 선택의 가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재정 효율성을 최우선시한다면 뭐 예를 들면 UNC라든가 피츠버그가 될 수 있고 LA의 이제 한국 커뮤니티의 정서적인 안정성을 최우시한다면 UCLA가 이제 별도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대학을 선택하시는 간에 의대 진학의 최종 책임은 학생 본인의 학습 능력, 그리고 이제 4년간의 일관된 노력이 있습니다. 듀크나 와슈 같은 가장 우호적인 환경에서도 GPA를 3.85를 사수하지 못하면 의대 합격은 어려운 거고, 컬럼비아나 코넬 같이 가장 살벌한 환경에서도 GPA 3.95를 사수해서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이죠. 같은 노력으로 이제 더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주는 환경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 환경을 미리 알고 선택하는 게 한국 유학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상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들으신 학부모님들께서 무거운 고민이 남아 있을 텐데요. 바로 우리 아이를 그 대학에 어떻게 합격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합격한 뒤에 최종적으로 의대 진학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실전 준비의 문제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한메드랩이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미국 프리메드 의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들의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의대 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입학 컨설팅 프로그램이고요. 고등학생 단계에서 이제 프리메디컬 트랙이나 통합의대 통합치대 합격을 목표로 설계하고 대학 재학 중에는 의대 치대 대학원 입학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장기 학습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고등학생 시기에 이제 그 SAT라든가 AP, GPA 준비부터 대학 진학 후의 GPA 관리와 의대, 치대 지원 시점까지 단절없이 끌고 갑니다. 세 번째가 메디컬 액티비티 프로그램입니다. 닥터 쉬도잉과 리서치를 단순히 해봤다, 이런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입시에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스펙으로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고등학생 기준으로 해서 의대, 치대 지원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에서 판매드랩이 단계별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들의 장기 관리 어드미션 프로그램의 첫 축은 학업 관리인데요. 고등학교 내신 GPA라든가 이제 학업 성취도를 의대, 치대, 진학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학생별로 이제 맞춤형 학습 플랜으로 이제 GPA 3.9 이상을 기준으로 주요 과목을 관리하고 AP, IB 커리큘럼까지 점검해서 사이언스 과목들을 선별 이수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T라든가 이제 뭐 ACT 같이 공부 습관, 시간 관리까지 졸업 시점까지 끌고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메디컬 액티비티 EC인데요. 쉐도잉이라든가 발룬티어, 리서치를 미국 상위권 프리메드라든가 이제 통합의대, 통합치대 입학 사정관이 선호하는 깊이 있는 정성 스펙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 성모병원, 국내 성모병원 연계해서 이제 외과 전문의 교수님의 쉐도잉 프로그램부터 이제 미국 명문대 현직 교수님하고 직접 연결되는 1대1 온라인 리서치 멘토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대학 전형 선택이고요. 의대 치대 진학을 전제로 전략을 세우면서 프리메드 트랙이 가장 강하고 이제 그 학생에게 가장 맞춤형으로 잘 맞는 대학을 선별해서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서 BSMD나 DDS까지도 추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서플먼트 에세이라든가 인터뷰 티칭까지도 모든 걸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세이와 추천서도 이제 전문 에세이 코칭 선생님들과 함께 커먼 앱부터 2차 에세이까지 인터뷰 티칭까지도 진행을 하고요. 통합의대, 통합치대까지도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도와 코칭, 전문가 컨설팅을 판매디랩은 일반적인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미국 의치학대 출신, 의대 치대 출신, 미국 명문대 출신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과 밀착 코칭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다른 유학원들과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내용을 들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판미드랩으로 연락 주시면 1대1 맞춤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